지난해 초 축구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무명의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이적 3개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리오넬 메시와 함께 신기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유명한 현역 선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더 경악하게 한 게 있습니다. 그가 받는 연봉입니다. 무려 2억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2,960억 원이니 하루에 8억 원입니다. 놀라운 소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인간계 최고의 선수들인 카림 벤제마와 네이마르도 사우디로 옮겼습니다. 이들도 2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축구팬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빅네임들이 줄줄이 돈을 쫓아 사우디로 갔습니다. 연봉을 이렇게 지출해선 어떤 구단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를 여건만 사우디 구단들의 축구 스타 쇼핑은 멈추질 않습니다. 이를 두고 석유 부자의 돈자랑이라고도 하고 스포츠 워싱이라고도 합니다. 좋지 않은 국가 이미지를 세계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축구로 세탁한다는 비아냥이죠. 하지만 사우디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쓸 만큼 사우디가 한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사실 사우디가 투자하는 분야가 축구만이 아닙니다. 사우디는 최근 몇 년에 걸쳐 일관되게 정말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입이 쩍 벌어지는 수준으로 투자해왔습니다. 다만 축구 인기가 너무 커 더 많은 주목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축구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사우디가 최근 2년간 영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소위 세계 빅5에서 데려온 정상급 선수들만 90여 명입니다. 여기에 들인 돈이 무려 13억 달러입니다. 세계 최고로 꼽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이어 세계 두 번째죠. 영국 일간지 더 미러에 의하면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축구 선수 10명 중 8명이 사우드 리그 이적생입니다. 이 선수들은 보통 직전 구단의 연봉보다 5배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10배 인상입니다. 사우디엔 소득세가 없어서입니다. 즉 손흥민과 황희찬이 뛰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연봉 100억 원을 받는다면 45%의 소득세를 빼고 55억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선 100억 원이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 통장에 꽂힙니다. 짧은 시간에 돈을 벌어야 하는 프로 선수로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이죠. 이 외에도 사우디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뉴캐슬을 사들이는데 약 5천억 원을 썼고 2022년 월드컵을 연 경쟁국 카타르에 자극받아 2034년의 월드컵 개최도 사실상 확정해 두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 사우디가 축구 외에도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스포츠 분야는 정말 다양합니다. 2018년 프로레슬링에 10년 동안 매년 1억 달러를 후원하는 첫 스포츠 투자를 시작, 축구 다음으로 큰 크리켓의 메인 스폰서가 되었으며 말 경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사우디컵 승마대회도 수도인 리야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인기 스포츠인 종합격투기, 자동차 경주의 대표격인 포뮬라1, 서구 전통의 기죽 스포츠인 테니스, 젊은 층이 열광하는 이 스포츠에도 엄청난 규모의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이 지배하는 4가지 스포츠인 야구, 농구, 미식축구,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중 골프는 판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그간 골프는 미국 프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PGA 대회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큰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리브라는 골프 대회를 만들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필 미켈슨, 더스틴 존슨, 세르이오 가르시아 등 유명 골퍼가 PGA를 버리고 리브로 넘어왔는데 그 비결은 훨씬 더 많은 우승 상금이죠. 위기를 느낀 PGA가 결국 리브와 통합하기로 함으로써 사우디 오일머니의 위력을 세계가 확인했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의 추산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2021년 이후 이렇게 스포츠에 쓴 돈이 약 60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2027년 아시안 축구컵, 2029년 중동 최초의 동계 아시안 게임, 2034년 피파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 연속될 예정이라 스포츠 투자액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후원하는 종목도 개최하는 대회도 너무 많아 어수선해 보일지 모르나 이 모든 이벤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거대 프로젝트의 한 일환입니다. 2016년에 발표된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것이죠.
사우디의 사실상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이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석유가 없어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중동의 석유 부국들은 어디라 할 것 없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인 사우디만 해도 국가 재정 수입의 80% 이상이 석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석유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고 있는 전기차와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로 세계적으로 석유 사용이 감소 중입니다. 여기에 셰일가스 혁명으로 산유국 1위가 사우디가 아닌 미국이 되면서 오펙의 석유 가격 통제권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의 유가 하락을 가져왔죠. 그 바람에 사우디는 수년째 재정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석유를 둘러싼 구조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 유가가 배럴당 $100가 넘는 예전의 좋은 시절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제 개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 국가의 존망까지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중동 어딜 가도 최대의 화두는 사업 다각화입니다. 축구를 비롯한 사우디의 스포츠 투자는 사업 다각화의 핵심 방안입니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의 자문에 따른 것이죠. 이에 따르면 스포츠는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진 산업 분야로 사우디 정부는 이를 통해 관광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을 이루고 비용 대비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가 시한폭탄처럼 안고 있는 문제가 청년 실업입니다. 그간 사우디는 영내 강대국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 증가를 유도해왔고 복지에 막대한 오일머니를 쓰면서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왔습니다. 그 덕에 사우디의 인구는 1970년 580만 명에서 지금은 3,60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30세 이하 청년층 인구가 70%에 달하는 정말 젊은 국가죠. 그런데 사우디엔 석유화학뿐이라 이들을 고용할 산업이 태부적입니다. 실질 청년 실업률이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0조에 달하는 국부 펀드를 풀어 기왕이면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가 축구라 더 많은 돈을 쏟고 있는 거죠. 물론 축구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이벤트로 해외에서 많은 여행자가 찾아오면 호텔 같은 관광업종의 일자리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사우디는 까다롭게 그지없던 비자 발급을 간소화했고 사우디의 이미지를 악화시켰던 여성들의 인권도 대폭 높였습니다. 그 덕에 사우디 여성은 혼자서 쇼핑도 할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으며 남녀가 함께 체육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그간 원수지가 아니었던 이란과 이스라엘과도 평화롭게 지내려 최대한 애쓰고 있죠.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우디가 정말 석유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야심찬 계획들이 조금씩 어긋나는 게 벌써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의 또 다른 핵심으로 네옴시티 건설이 있습니다. 홍해에서 사막을 향해 일직선으로 길이 170km, 폭 200m, 높이 500m의 고층 건물 2개를 나란히 지어 900만 명의 인구가 살게 될 신도시 건설입니다. 현실인지 SF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이 계획은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대폭 축소가 유력합니다. 호날두, 벤제마, 네이마르가 뛰는 사우디 리그는 초반 반짝하더니 이제 관중이 수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축구 활성화는커녕 스타 선수들의 배만 불리게 생겼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을 이끄는 빈살만 왕세자의 별명은 미스터 에브리싱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엄청난 오일머니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팔아 무상교육, 무상의료, 보조비 지급 등 국민의 온갖 생활 편의를 봐주고 대신 국민은 왕실에 충성했습니다. 이게 사우디에서 암묵적으로 합의된 오랜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유가가 계속된다면 대폭적인 복지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사우디의 3대 국왕인 파이잘은 오래전의 석유 파동 당시 우리는 본래 사막 사람들이니 언제든 낙타가 있는 사막으로 돌아가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젊은 세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 미스터 에브리싱은 어떻게 하든 이번 위기를 해결해야 합니다. 합의가 깨지면 2010년대의 아랍의 붐처럼 젊은 세대들부터 충성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보다 왕실이 먼저 생존 위기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빈살만 역시 사업 다각화 프로젝트의 의미를
생존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인물인 빈살만의 이런 이례적인 표현은 사우디 왕실이 처한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드러나고 있는 듯 합니다.